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이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서 초중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저도 찍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예상입니다. 이제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뭐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잘하는 건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어떻게 선발이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분명히 이제 입시 제도가 개편되면 몇 해 동안은 공정성 시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입시 제도는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좀 그래요. 이제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거의 시초가 이제 예전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에 이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찬 세대라 그러죠. 문과가 미적분을 하지 않고 대학을 간 시대죠. 그쵸?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 복수 전공으로 회계학을 했는데요. 그 회계학 수업을 듣는데 이제 경영학 수업에 이제 그 적분 기호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 교수님 그 S를 늘려놓은 건 뭔가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 막 엄청 논란이 됐어요. 예, 그리고 막 또 바뀌었는데 이 입시제도의 혼란에 점정을 찍은 이제 정부가 있어요. 그 정부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 같아요.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이제 현재 그 수시 제도를 가지고 왔죠. 그쵸?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공정성 논란도 많고, 초기에는 이제 숨어 있는 전형들을 이제 사회 지도층이나 아니면 이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수나 교직원 자녀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대학을 잘 간 경우가 있었어요. 논란이 굉장히 됐죠. 그쵸?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바꾸고 다시 정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참 저는 교육에 자꾸 이렇게 손을 왜 대는지 모르겠고, 이 대한민국은 공정성 논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수시 제도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변하니까 저도 저 스스로 한번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기준이 과연 뭘까요? 자,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고교 학점제. 절대 평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 B, C로 평가가 되면은 과연 이 A, B, C 평가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이 이제 대학 자율화가 되는 거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냐 하면 대학 자율화가 되면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이 이제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했냐 하면요. 현재 이제 그 기업의 인사 있잖아요. 기업 인사. 그러니까 신규 채용. 기업의 채용을 보면요. 블라인드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결국에 뽑아보면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기업에서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있고 지인이 인사 담당자가 있어서 보면은 이 블라인드를 해서 뽑아보면 결국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 좋은 대학 학생이 뽑혀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어국이, 뭐 직어국 좋은 말은 아닌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갖는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 이제 직원들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회사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블라인드가 시행돼도 대체적으로 뽑아보면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의 이제 학생들을 기가 막히게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이것만 하긴 하니까 전문가도 가져와서 초빙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 보면은 물론 100명을 뽑았을 때 거의 뭐 85명 이상은 이제 잘 뽑고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85% 정도는 이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뽑고 싶은 사람에. 근데 이제 이게 대학 입시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15%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야매로 들어오는 건데 실력이 없어서 운빨로 들어오는 건데 대학에서 이 15%나 운빨로 뽑을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공정성 논란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은 조금 더 빡빡하게 기가 막히게 뽑아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을 선발하냐? 자, 앞으로는요. 이제 그러면 뭐 선행, 뭐 심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학에서 기가 막히게 학원 의존도가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 이런 친구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되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면은 조금 더 감이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자립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저 생각해 보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혼자 집에 있었고 이제 뭐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도 다 혼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유별난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 2학년인데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고 집에 혼자 안 있어요. 뭐집 앞에 슈퍼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뭐 다 안전문 있고 하지만 요즘에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그런 만큼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고 이제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엄마가 우리의 결근해요 그러고 전화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자립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립심이 있는 친구들 이제 뽑을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서 논란이 많아요. 무슨 논란이 많냐? 정시로 들어간 학생과 지방 수시로 들어간 학생, 지방 수시입니다. 그럼 정시로 강남에서 들어간 학생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시험은 더 잘 봤을 수도 있고, 수학은 조금 더 잘 풀고, 과학은 조금 더 잘 풀고,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성적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것도 아닌 이꼬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선 이쪽이 더 부등호가 클 수가 있어요. 네. 자립형,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0%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 입시를 해보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성적별로 뽑아요. 그런데 자기주도형이에요. 연대, 고대 성적 순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연대는요, 이상해요. 예를 들면요, 수시에서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고대는 합격하는데 연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연대는 추합을 조금 주기 위해서 서울대로 갈 만한 학생들은 아예 뽑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결론까지 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대학에서도 조금 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화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제는요,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화 공부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화보다는 다양성, 아래도 있지만 다양성이 중요하게 되고, 이제 또 만약에 결과가 바뀌어서 이제 만약에 대학별고사가 부활한다. 그러면 심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심화학습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x-1은 0이다. 2항에서 x는 1로 하는 거랑 하나씩 대입해서 0부터 1부터 2부터 대입법 뭐 2항으로 해서 푸는 뭐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x-1은 0이다를 표현하라 그랬을 때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심화학습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될까? 제가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면접 보면 바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중요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광역 자사고가 아닌 전국형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 뭐 저기 하나고나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을 어떻게 걸러내서 뽑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외고 중에서도 대원외고 늘 대원외고는 좋은 친구들을 뽑잖아요. 성적이 좋은 친구들. 그럼 똑같은 영어 A를 받은 이 친구들 중에서 대원외고에서 어떻게 인원을 뽑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앞으로 이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선발을 할지가 그래도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원하는 인재는 뭘까요? 그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심입니다. 자립심. 이 리더는 자립심이 있어야 돼. 지금 아이들은 자립심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에 자립심이 장착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의존적인 게 많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고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SNS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잘할 수 있는 이 자립심. 이게 아마 미래에 원하는 인재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입시에서 굉장히 두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공부만 잘해서 사실 대학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미국처럼 미국형 수시 제도가 되면 평판도 좋아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공부까지 잘해야 돼요. 공부가 조금 더 쉬워졌지만 그 이외의 것을 잘하게끔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수시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지방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요. 지역 인재 직윤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입시 실적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공학번인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거의 90% 이상이 정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을 다 같이 봐서 대학을 가는 거죠. 뭐 강동이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경기도나 시험 문제 난이도가
지금만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강남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받는 친구들이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시험지를 풀면 30분 내지 35분에 10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잘 보지 못하죠. 대학별 고사 절대 잘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원탑이 아닌 친구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수시 제도가 생각보다 지방을 죽이는 제도인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과실을 따먹는 한 친구만 보면서 아, 수시가 지방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입시 제도가 바뀌든 열심히 하고 스스로 하는 친구는 분명 대학에 잘 갑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